새만금 잼버리 이틀째인 오늘부터 다양한 영내외 활동이 본격화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4만 3천여 대원이 한자리에 모인 개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북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봉현, 김성환, 김일권 등 전북 출신의 야구 전설들이 소장품을 기증하며 전북체육역사관 조성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어제 개막돼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잼버리 부지에서는 개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유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새만금 잼버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대집회장의 특설 무대에서는 조금 전 8시부터 개영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스카우트 대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드론 500대가 꾸미는 라이트 쇼가 개영식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의 세계적인 모험가 베어 그릴스가 등장해 퍼포먼스를 선보여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158개 나라 3만 5천여 명이 잼버리 야영장에 입소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4만 3천여 명보다 8천 명 정도 적은 숫자입니다. 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연일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어제까지 4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중증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환 환자라든가 후송이 된 환자는 없고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고 모두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잼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위는 폭염에 대비해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야외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진의 셔틀버스 운행 간격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잼버리 병원과 클리닉의 병상도 최대 150개를 추가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 인력 30여 명도 더 충원할 방침입니다. 야영지 내에선 오늘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고 내일부터는 모험심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타워에서 탈출하는 점프타워 챌린지, 뗏목 만들기, 부안 하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생존 캠프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잼버리 공원에서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첫날 밤을 보낸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청소년들만의 활기와 도전 정신도 느낄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찾아온 3명의 스카우터는 잼버리 정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설레는 첫날을 보낸 스카우트 대원들. 내리쬐는 햇볕을 뚫고 영지 곳곳을 누빕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또래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There was a lot of scouts and we tried a lot of things and communicated. This is first time to communicate with foreign people, so this is so exciting.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 힘들어하고 연신 물을 끼얹거나 머리에 물을 묻히는 대원들도 많습니다. It's been really lovely. Everyone's been really friendly, but it is very warm. It's a big temperature difference, and we're also not used to the humidity.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주제로 강의와 자율 토론이 이뤄지는 반기문 마을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새만금을 방문해 개소식을 축하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잼버리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잼버리를 찾은 이색 참가자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원들의 활동 모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찾아온 3명의 스카우트 대원들. 7개월에 걸쳐 자전거로 유럽과 아시아를 횡단해 새만금 잼버리를 찾은 플로리안, 안토닌, 피에르 씨는 명실상부한 잼버리의 주인공들입니다. Jamboree is here is draw your dream, and our dream was to make this big challenge to go from a part of the world to the other part. We crossed half of the world, I think, to come here,
and it was such an adventure, such an exploration, and we want to say to the scouts in the Jamboree, be explorers and have big dream bigger than you. 큰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플로리안 씨의 말처럼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과 전라북도에서 꿈을 키워나가길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천경석입니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행사인데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전북을 기억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 행사인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 부지는 8.8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입니다. 참가자 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대회 때보다 2배가량 많은 세계 158개 나라 4만 3천여 명이 전북을 방문합니다. 4,400여 명이 참가하는 영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브루나이,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모두 도전과 꿈을 향해 새만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Really good news for all of the kids, and they then messaged all of the patrols in Ukraine and outside of Ukraine as well. 전북이 세계 청소년들이 도전 정신을 키우고 꿈을 펼치는 무대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스카우트의 그 모험 정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즐겁고 아주 유쾌한 그리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 잼버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선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과 전주 한옥마을 등 14개 시군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잼버리로 생산은 1,198억 원, 고용 1,098명, 부가가치 406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소비가 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가장 1차적인 효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잼버리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캠핑 산업이나 아니면 청소년 교육 거점으로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 전북의 역사, 전통, 농경, 음식 문화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는 무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어제 정읍에서 열사병 의심으로 한 명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온열 질환 환자는 90명이 넘었습니다. 사흘째 저녁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전북은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적지 않고 내일도 오늘처럼 매우 무덥겠습니다.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새만금 국가산단의 2차 전지 특허단지 지정 이후 첫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축하했습니다. LS그룹은 올해 안에 새만금 산단 509의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5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로 황산 니켈과 전고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해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축장에서 구조한 개를 비롯해 입양이 어려운 동물을 돌보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 환경도 열악하고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의 한 동물보호소. 36도를 넘는 폭염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차광막 하나가 전부입니다. 4-5마리가 비좁은 우리 안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포화 상태입니다. 이 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동물들의 숫자는 80여 마리가 한계인데 현재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 2배가 넘는 17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직원은 4명이 전부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보호소는 동물 20마리당 직원 1명을 둬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해 밥과 물을 챙기고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70여 마리를 기른다는 건 저 관리하기가
또 날씨도 이제 요즘은 덥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힘들어요. 비좁은 보호소를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산 서북리 쪽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냄새 그 부분 때문에 반대가 많이 심했어요. 전북에 있는 24개 보호소의 상황이 모두 비슷합니다. 때문에 완주와 김제 도축장에서 구조한 개 160여 마리는 보호할 공간이 없어 안락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입양을 홍보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던 8,700여 마리의 동물들 가운데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810여 마리가 안락사됐습니다. 버려지고 불법으로 도축되고 가까스로 구해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안락사의 운명을 맞는 것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의 그늘입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전북을 넘어 국내외 스포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지역 체육인들이 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980년대 야구계를 주름잡았던 김봉현, 김성한, 김일권 등 전설의 3인방이 현역 시절 자신들의 땀이 배어있는 용품을 전북체육회에 전달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2년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대회. 군산상고는 9회 말 극적인 뒤집기로 우승해 역전의 명수라는 빛나는 이름을 얻고 야구 명가로 우뚝 섰습니다. 당시 주역들이자 1982년 프로야구 원년 멤버로 이제는 전설이 된 김봉현, 김성한, 김일권 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선수로 프로야구 첫해 홈런왕과 타점왕, 도루왕을 차지했던 이들은 당시 입었던 유니폼과 용품을 전북체육회에 기증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게 되면은 이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더 환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태 타이거즈에서 전성기를 불태웠던 이들은 어느새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고향인 전라북도에서 치렀던 명승부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3관왕을 할 때 전주에서 롯데하고 더블헤더를 했는데 거기서 연타수 홈런 쳐가지고 23개로 그때 홈런왕을 한번. 야구 전설들은 전북의 체육박물관이 건립되면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자신들의 기념품도 추가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그 박물관이 생기면은 KBO에 요구를 해서 다시 제 모든 것을 다시 전라북도 쪽에 전부 다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배출한 체육 영웅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현재 전북체육회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물품은 1,700여 점. 화려했던 전북 체육사의 위상과 영광에 걸맞는 체육박물관의 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 건으로 수천 배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대 교수 A씨의 연구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정부의 사업을 따낸 뒤 중국계 기업에 720억 원가량의 팔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개발업체의 주주 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사업권을 얻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읍 내장산 등 국립생태탐방원 5곳의 예비 객실을 내부 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예비 객실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없었다며 철저한 제도 개선과 감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교대 교수 4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지금의 학교 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악성 민원은 교사 혼자 풀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북도는 1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떴다방과 같은 불법 전매나 무등록 증계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창군이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순창군이 유명 유튜버와 함께 특화 음식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고창군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인건비를 책정하고 농가와 직업소개소가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안정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여름방학을 맞아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외래생물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과 해외를 습격한 토종생물 등 40여 종 500여 개체의 동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침입 외래생물에 대한 경각심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특화 음식으로 고추장 불고기를 개발한 순창군이 먹방 유튜버인 찌양과 함께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순창군은 고추장 불고기 외에도 지역의 음식점과 함께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 음식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의 대표 농산물인 홍고추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임실군은 올해 740개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홍고추 1,450톤을 수매하고 1kg당 200원씩 생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11년 3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09로 1년 전보다 1.6% 올랐습니다.